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저 603화 어제 뭐 봤어 72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한잔하자고. 아유, 짠. 아유, 저번에 진짜 그게 아저씨처럼 나왔더라고. 아저씨 맞는데 뭐? 아저씨지 뭐. 자, 독설록 텀블벅 펀딩 아직 진행 중이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제발 좀. 부디. 달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 제가 본 것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조명가게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풀 유니버스. 근데 꼭 굳이 유니버스로 쳐야 되는 거야? 아니 맞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뭐 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 먼저 하면 쿠키가 나오는데 쿠키 영상. 이제 무빙과 세계관이 공유된다는 사실이 그냥 나와요. 왜냐면 거기 나왔던 캐릭터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연결된다고. 그래서 뭔가 계속 이제 연결해서 나올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뭐 이제 조명가게라는 게 뭐냐면 저승과 이승이 연결된 그 공간인 거죠. 아, 몰랐는데. 아 이게 왜냐면 되게 뒤에 나오긴 해요. 한 4편. 그래, 너무 스포일러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포스터 같은 데 써 있어요. 어디에. 아,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전 1편 보고 하차하긴 했는데. 예, 1편이 진짜 지루하거든요. 아, 재미가 없던데 나는 그래서. 근데 이제 2편이 완전 호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네. 이제 불 꺼져 있는 골목길에 막 지나가다가 옆에 이상한 사람 지나가고 막 그럴 때 뭐 뒤돌아보면 안 되고 막 완전 호러로 꾸며놔가지고 아랑은 못 본다. 아, 갑자기 아랑지수 급등. 그래서 저도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보긴 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조금 무서웠어. 뭐 주원 비슷한 느낌이라도 오나 보지? 주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무섭게 구성을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찐 호러로 만들었지? 라고 했는데 3, 4편이 조금 지루하고 이제 요게 나오는 등장인물의 과거 얘기가 4편부터 이제 쭈루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사람을 무서워게 울리거든요. 계속 울면서 이것이 막. K신파다 또 돼? 네, 진짜 그래요. 거기서 이정은 씨가 맨 마지막에 한 연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절정이에요.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봐야 돼 하면서 그냥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맛은 있었어요. 울리긴 하는구나. 네. 그런 주관적인 감상 말고. 그러니까 그 조명 가게를 이제 거치면서 여기 이제 이승으로 갈 건지 저승으로 남을 것인지 막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뭐 어쨌든 죽은 자가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게 남을지 그냥 갈지 뭐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뭐 전사가 나온다 뭐 그런 네, 건가? 뭐 그런 얘기를 잘 풀어냈고 그래서 또 여기서 설현 씨 또 연기를 좀 잘했고. 아, 설현 씨가 나와요? 네. 손톱이 거꾸로 난 거밖에 모르겠던데. 네,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고.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걸 제가 다 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딱 봤는데 1편 보고 하차한 이유가 진짜 재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진행이 엄청 늦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박보영 씨가 막 나와서 이제 이 사람 뭐 보는 거고 또 간호사네요. 네. 그리고 누구는 이야기고 하는데 밑밥을 엄청 깔고 사실 안 보여주다가 이제 나중에 터트릴 그 속셈은 알겠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까지 따라가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강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네. 언젠가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 약간 그런 느낌을 1편에서 딱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밀이 너무 많아. 뭔가 하나 던져주는 게 거의 없는 거야. 맞아요. 거기서 사실 약간 소름 끼쳤던 거는 이제 막 출석을 부르는데 이름이 너무 애기 이름인 거야. 약간 태명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학생들 이름이 전부. 얘네 다 죽은 애들이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아니면 태어날 애들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저승과 이승을 잇는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궁금은 했는데 아직 안 봐가지고. 2편이 호러라고 하니까 2편까지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까지는 들게 되네. 네, 그 그래요? 골목길에 이제 막 이사 온 여자도 있는데 그 집에서 어느 곳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 집이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네. 근데 열어야지 그럼. 결국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샤워할 때 막 머리 이렇게 같이 감는 장면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무서운. 머리를 같이 감는다. 머리 감아야 되잖아. 어차피. 아니 머리 감을 귀신 때 머리까지 같이 귀신 머리 감는다고. 감는다는 얘기 그 있잖아요. 내 머리숱이 이렇게 많았나 막 이러면서.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수 생겼다 하고서. 역시 맥주 유머야. 막 근데 이 편이 연출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왜냐면은 전 정보가 없이 봤으니까 이게 호러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봤다가 이거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서 끝까지 봤다. 나름 반전이네 그렇다. 네. 그 1편에도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겠지? 아니 애들 없다면서 조용하다면서 하는데 밖에서 막 누구 뛰어가는 거를 그 안에 문 열지 말라는 그 이사 온 여자가 막 보고 막 이러잖아. 네, 그 작가인가 아마 그래. 네, 작가요. 근데 그 남자의 고등학생이 계속 거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 노래를 알 나이가 아닌데 왜 저 노래를 부를까라는 그것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아유 최근 리메이크 많이 됐어. 아니 근데 하여튼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는데 그 덜컹이는 이유도 기차의 길이 덜컹아 조심해 막 이런 거. 뭔 소리야? 하여튼 막 그래서 그 작가가 아이씨 이 동네 진짜 시끄럽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 일단 2화까지는 보는 걸로.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올라온 키사라즈 캐치아이 쿠독한 쿠로의 아. 전성기 시절 만들었던 그런 작품. 네. 이게 제목을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키사라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키사라즈라는 동네에서 사는 청년들의 그냥 우당탕탕 뭐 하는 자충우를 하는 그런 이야기야. 캐치아이는 왜 붙었냐면은 얘네 팀 이름이 캐치아이인데 그 호조 츠카사의 만화 중에 캐치아이 있잖아. 그 궤도 여자 3명 나오는 거. 시티헌터 다음인가 나온 거. 그 전인가 다음 전은 아닌가? 뭐 근데 그런 건데 얘네들이 이제 나이대가 한 20살, 21살 정도 됐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뭐 바보샵 이발소에서 뭐 대충 일 돕고 평소에 거의 백수 반백수지. 나머지 애들도 뭐 바 운영하는 애도 있고 뭐 대학교 간에 하나 있고 그게 사쿠라이 쇼고 뭐 그런 애들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맨날 무료한 애들 서로 모여서 야구하고 원래 전에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거든 다. 그래서 그 사회인 야구라고 하기도 뭐야. 늘 모여서 동네 야구 하는 거야. 사회인 야구 비슷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상용화가 돼 있잖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선수였으니까 다들 잘하고 그러면서 밤에 모여서 그 바 운영하는 애 집에 맨날 모여서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거야. 한량이네. 그런 애들이 모여서 이제 벌이는 이야기인데 캐치아이잖아. 우리가 팀을 결성하자. 이러면서 도둑질이라기보다 약간 장난질을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고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펼쳐져. 근데 이게 질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뭐 자기 원래 고등학교 때 감독 거의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는 걔가 갑자기 무슨 외제차를 막 몰고 다니는 거야. 저거 훔쳐서 우리 팔자 막 약간 그런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불법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악화일로로 절대 치닫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코미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 이게 뭐 되게 그리운 어떤 감정을 붙었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어를 못 찾았는데 생각이 났어. 그걸 뭐예요? 표현할 단어를. 뭐예요? 노스테일지어. 그 느낌이 한껏 담겨있는 드라마인 거야. 얘네들이 그 약간 도쿄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소도시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빈둥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도 한 명 나오는데 그게 후르타 아라타인가? 그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라타 후르타냐? 아무튼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관대해. 그냥 마을에서 막 빌붙어서 술만 먹는 사람일 것 같잖아. 이 친구가 운영하는 바 이름도 야구광의 시예요. 만화가 있지. 미즈시마 신지에. 아 그런 것들도 여기서 계속 보는 얘네들의 만화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추억의 만화들 대사에도 그걸 다 녹였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떤 그 노스테일적 이 어리광 부리는 사내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담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전반에 깔려있는 코미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가감 없다고 하면 더하고 빼고잖아. 그 맞지 않는 것 같아. 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첨가를 해서 이 사람들 다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주인공이 처음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3개월 후에 나의 모습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의 기운이 막 넘실거리는데도 그런 어떤 노스텔지아를 잡아내는 그 효과가 너무나 탁월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 우정이니 이런 거 막 들먹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울려 놀고 무슨 이런 사고 치고 또 그러다 캐치아이 팀을 만들어서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돈이 어떻게 맨날 생겨. 그러면 그거를 자기 그 모교 야구부에 몰래 기부하고 막 용품 사다 날르고, 그런 아주 착한 세계, 그런 어떤 향수 섞인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그런 코미디. 아까 그 노숙자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마을의 수호신이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에이스였는데 그냥 망가진 거야. 시합 때 공 머리에 맞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허락되고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어리광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형상화해서 야구하고 술 먹고 맨날 사고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이런 코미디는 한국에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질감에.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만들 거야. 남자세 여자세 정도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 그렇지. 근데 그거를 구부작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또 지점 중에 하나가 1화가 아니라 1회 초로 나오고.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초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1회 표, 1회 리 하거든요. 표리. 표리 부동할 때 그 표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1회 표라고 딱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가마. 그러면서 1회 리가 나오는 거야.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라가 나오는, 오모테 우라잖아. 이카이 오모테, 이카이 우라인데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으로 매화, 그래서 9회 말까지 진행이 되지. 연장전도 나오긴 하는구나. 그런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야구와 밀접해 있어서 그런 면들을 활용하는 점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청춘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용을 만들어내게 하는. 약간 느낌이 키즈 리턴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럼 저는 좀 뭐 즐거운 어떤 환상 같은 곳이 아닌 이제 좀 우울한 현실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 나의 올드 오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판타지 아니야? 판타지라기에는 너무 현실적인데, 이게 이제 블루 칼라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켄 로치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 참 켄 로치 좋아해. 켄 로치 감독 거 한 편도 안 봤는데. 한 편은 봐도 돼. 근데 이 영화 너무 직선적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렇죠. 그냥 악인이 존재하고 이 악인을 뭐 개화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도 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면은 모든 걸 받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판타지가 보여서 나는 솔직히 좀 봤거든요. 정관장이 사놨더라고. 그래 봤어. 어디서 샀는데? 마차에 사놨어. 소장에 있었어. 봤어. 소장까지 아니 했어? 없더라고 딴 데는. 그래서 그냥 사버렸지. 그래서 있네 하고 봤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너무 직선적으로 이제 만드시는구나. 왜냐면 이게 은퇴를 번복하고 만든 거잖아요. 아니 뭔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줘야지. 자, 어쨌든 이게 영국 북동부 폐광마을에 시리아 난민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도 그렇게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폐광이 됐으니까 이제 산업이 완전히 죽은 거지. 그래서 마을이 벌써 우울해. 완전 우울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펍을 하면서 원래는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가족을 약간 등한시하게 돼가지고 뭐 이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얘도 또 현타가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고 또 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달려들어. 그래서 자기 애견이 생겼어. 아 맞아. 그때 그래서 개를 키웠구나. 강아지가 막 달려와. 그래서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 개가 날 살렸구나 하고 이제 개랑 하는데 그 개가 이제 또 큰 개한테 또 물려 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쓸쓸한 상황에 시리아 난민이 왔잖아. 근데 자기 가게에 이제 빈 방이 있는데 그 빈 방에다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뭐 무료 배식소? 이 사람들 말고도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섞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싫은 거야. 그 와중에 그 펍 그 단골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고 걔네들은 이제 마을에 살면서 여기를 아지트처럼 쓰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중에 한 명 그러거든. 자기들이 뭐 모임을 하려고 저 방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걔가 안 된다고. 왜냐면 그때까지는 얘는 저 방은 절대 오픈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조건을 들어.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된다. 여기 뭐
물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되고 단전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놓고 그 시리아 난민들한테 해준다고. 근데 왜 반발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펍에 바친 돈이 얼마고 이게 지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공간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근데 너 왜 저런,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왜 너무한 거 저런 아니냐. 난민들을 돕는 데서 쓰냐? 우리한테 안 주고. 이런 거지. 우리도 힘든데 왜 쟤네만? 이거야 딱. 대사가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사를 쳐요. 내가 레이시스트는 아니지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레이시스트야.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악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영국이잖아.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도시놈들이 했는데 왜 그걸 받는 건 우리냐 우리 시골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되게 억울해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정도의 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초반에 그 난민이 왔는데 막 카메라 깨부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사실 그걸 교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 처음부터. 얘기하긴 해. 주인공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사람 한 명만 하는데 이 사람이 결코 교화됐다고. 교환은 안 됐지. 그냥 죄책감을 자극한 거잖아. 난 알고 있어. 네가 한 짓을. 그러고 돌아서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풀어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는 솔직히 좀 못한다 생각이 들긴 했었어. 그거보다 너무 감상적이고 희망적이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가는 게 은퇴를 번복하고 이분이 이제 그만하실 때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만든 영화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끝낸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봉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봉합이 된 계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 나중에는 이제 행진을 하면서 끝나면서 감독이 어떤 바램을 담은 거지.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 과장님은 계속 보라고 하는데 못 보고 그러니까, 계속 막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보면은 이건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 울림이 있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 울림은 없는데 이게 현재 있는 문제를 스트레이트하게 다루면서 희망을 섞었다라는 거지. 이게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볼 수 있는데 뭐 나쁘진 않다. 저는 이제 스토리적인 면을 그렇게 얘기한 거고 뭐 형식적인 면을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굉장히 다큐 분위기를 많이 북돋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인공 시리아 난민 소녀가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 그치. 근데 그 사진을 막 틀어주고 기타 연주하고 막 이런 장면들 아름답고 화합이 될 만한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 뭐 보여주는 그런 축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다큐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근데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희망적이야. 이 얘기는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지. 그치. 결국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재밌게는 봤는데 그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 나도. 이게 왜냐면 갈등이 그냥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너희들을 제쳐두겠어. 약간 그런 거야. 그게 이해는 돼.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극우 집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우리가 막 북한의 진영을 받고 중국의 진영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 간첩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치. 그게 아마 캐노치가 그 추출해낸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사실은 그치. 이거를 볼 때 저는 이제 길이의 김대중이랑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김대중 씨의 그 어떤 고난의 역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걸 저는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한 큐에 쫙 보니까 이해가 갔는데 거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광주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 죽인 거를 처음엔 북한이라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걸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마침 김대중이 잡혔으니까 아 이거 사실은 김대중이다. 얘가 배우다 해가지고 사형선고 딱 때리고 그런 것들이 딱 연결이 되면은 그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못한 거지. CIA가 막 출동하고 막 난리가 났던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장이 사실 이게 영화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 갔다가 뭐 어떤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한 명 나오는 그 사람처럼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 그치.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남겨둬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자기를 구해줬던 개가 어떤 큰 개한테 물려서 죽었어. 그 전부터 경고를 했어. 이렇게 큰 개를 뭐 길거리에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냐. 그러면 나 같은 뭐 복수를 하고 막 미운 감정이 들 거야. 근데 그냥 절망하고 끝이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야. 존익이 아니야. 그런 거는 좀 리얼하네. 사실 이게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더 많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나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 보지 말라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그게 의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이트해서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어떻게 있을 것 같다는 보면 얘기지. 캠 노치 감독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이제 감독도 되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결론을 난 게 아닐까. 그런 것들. 아니, 또 호러 저 이쪽 좋아하잖아요. 좀비 나오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데드 돈 다이가 있길래 이건 무조건 좀비 영화다. 그거 봤어요. 아, 나 이것도 제목은 기억하는데 짐 자머시 감독의 좀비 코미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나온 건데 넷플릭스에 최근에 올라왔어요. 나는 짐 자무시 감독 옛날에 영화 한 편인가 두 편 봤는데 그것보다 낫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호러 장르적인 영화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아니지 인디 쪽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무런 정보 없이 보니까 근데 뭐 빌 머레이 나오고 애덤 드라이버 나오고 틸다 스윈턴도 나오고 막 이래요. 유명 배우 장 많이 나오네. 그리고 막 거기 나오는 좀비들이 이제 약간 아이엠 히어로 느낌이에요. 좀비 되고 나서 자기가 막 좋아하는 막 단어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 약간 그래. 그리고 좀비가 막 우리가 아는 좀비들은 막 달려들고 막 물어뜯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되게 막 덤덤하게 그냥 있어. 뭐야? 너무 어이없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 영화는 도대체 뭐지 봤는데 끝까지 뭔가 코미디를 계속 구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코미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서는 생각하고선 하나 더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본 게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거 밑밥으로 그냥 쓰이고 만 거야 이거? 난 이 영화 옛날에 봤는데 사실 좀 잘 안 맞는 옷을 입은 건 맞아.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어떤 인맥을 약간 과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좀 재밌게 놀아보자라는 식의 영화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짐자무 씨가 사실 뭐 좀비 영화 찍을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랑 이제 거기서 나오는 코미디가 사실 피식거리게 만드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딱 보면은 다들 약간 덤덤한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좀비가 나오든 말든 그냥 우리는 평범한 마을에서 그냥 소도시인데 뭐 그냥 뭐 순찰이나 돌고 이러면 되지만 도넛이나 커피 먹고 이런 식으로 그 좀비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역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미디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되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이 뭔지 몰랐다면은 막 되게 재밌는 걸 기대했겠지만 짐자무시 스타일이 이런 영화를 원래 만들면 안 되고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였고. 아니 근데 짐 자머시가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유명 배우들 데려가서 바보 같은 얘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 그런 거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진짜. 그래 너무 어이없어. 뭐 틸다 스윈턴 중간에 막 이상한 뭐 하고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웃긴데 너 말도 안 해. 이 장면에서 저런 게 나올 장면이야? 라고 하고 뭐 되게 황당하게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것도 재밌는 걸 봐야지 하고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레디 오어 낫을 보래요. 이것도 같은 2019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내가 추천했지? 그러니까 부잣집에 시집을 왔어요. 주인공이 여자가. 근데 결혼 첫날 밤 여기는 12시에 모여서 게임을 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날 할 게임을 뽑는데 랜덤이야 랜덤. 랜덤을 뽑는데 뽑은 게임이 숨바꼭질인 거야. 그랬더니 그거 뽑으면 안 되는데. 랜덤 게임. 그래서 아파트 뽑았으면 영화가 재미없었겠지. 숨바꼭질을 뽑은 거야. 그랬더니 뭐 10분이었나? 10분 동안 네가 숨으면 우리가 찾으러 간다. 네. 근데 이 가족들도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막 무기를 막 집안에 찾아.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네. 왜냐면은 만약에 얘를 동틀 때까지 못 죽이면은 이 가족이 전멸한대요. 뭐야? 저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야. 이 가문이 번영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악마로부터 받은 뭔가가 거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게임을 여기서 랜덤으로 골라서 해야 돼. 근데 이게 항상 사람 죽이는 게임이 나오진 않아.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하필 재수없게 이걸 뽑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죽이는 어떤 상황에 처했고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잘 도망다니고 막 이런 거지. 아니 왜냐면은 그 남편 그 신랑인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좀 도와주거든요. 먼저 빨리 신발부터 갈아 신으라고 스니커즈를 주고. 왜 도와줘? 자기 죽을 텐데 안 되면은. 자기 그럼 약혼자인데. 근데 그럼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럼 도망갈 거잖아.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 막 이런 얘기. 뭐야? 그거 이중적이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도망다니는데 너무 어이없이 이제 무기 막 처음에 이제 막 총인 줄 알고 쐈는데 독화살 같은 거 나오는 거 이상한 거 퓨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 사람들도 처음 하니까 이게 막 무기도 막 제대로 안 되는 이상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자기네 딴에는 또 너무 반칙이다 그래서 CCTV도 꺼놓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꼴에 또 기사도 정신은 되게 있어. 어이없네. 아니 그게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CCTV를 딱 보는데 이제 한 명이 뭐 부엌에 있었나 이런데 그 뒤에서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여. 네. 막 그래가지고 총을 뭐 강탈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네.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또 그 어디 전시되어 있는 총이랑 총알이랑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쏴도 안 쏴죠. 전시용이라서 원래 안 나가는 거야.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래서 너무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유머가 조금 재밌었어. 코미디네. 네, 코미디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 뻔하잖아요. 원래 이런 건 다 살아남잖아. 결론은. 뭐 어느 한쪽은 살아남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같은 또 2019년에 나온 영화 두 편을 좀 연달아 봤는데 레디오 원아스는 재밌었다. 그게 그쪽이 낫다. 자 그러면 저는 작은 영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다우렌의 결혼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왓챠에서 저 본 건데 출비에 너무 많이 나왔어. 맞아. 한국 영화예요? 저도 출비에서 보고 알게 됐어. 이게 그냥 카자흐스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주승 배우 이제 극 중에서 승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성환 씨라고 그 나 혼자 산다에 이 둘이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지? 안 보는구나. 그래서 감독이 이제 그 임찬익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눈여겨 보고 더블 캐스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되게 생활 연기 하시더라고. 좀 재밌긴 했었어 그 두 부분이. 그 외에 나머지 상당수의 배우들은 실제 이제 카자흐스탄 분들인 것 같고 여자 주인공도 아디나 바잔인데 극 중에서 이제 아디나로 나와서 약간 진짜 이름을 쓰더라고. 내용은 뭐냐? 그 다큐멘터리 이제 조연출하던 이제 승주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인 결혼식 찍으러 이제 카자흐스탄의 사티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벌어진 얘기들 뻔하죠. 이제 뭐 결혼식 찍으면서 그 가짜 신부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이 아디나라고 하는 애였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감정이 좀 싹트고 뭐 그런 얘기들. 저도 출비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 출비에서 봤어? 출비에서 봤어. 안 봐도 내용을 아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신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뭐 그런 얘기잖아. 그 출비에서 다 나오거든. 우당탕탕 좌충우돌. 근데 그래도 초반에 나는 기억이 났던 게 얘가 사고 친 게 그거거든요. 다큐멘터리 편집하는 이제 그 일을 외주를 하고 있는데 그 가나인가 거기 아프리카 사람 나오는데 그 인터뷰 노트를 그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름을 어쨌든 정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나 축구 대표 선수 이름을 거기다 딱딱 넣었거든. 근데 그 마침 근데 하필이면 그 외주처 준 의뢰 클라이언트가 나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 몰랐어요? 하면서 그 이런 거 다큐멘터리 이렇게 가짜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딴 데서도 그 실제로 그 축구 선수 썼다가 걸려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요거는 그 사티 마을의 전경을 보는데 그게 너무 광활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넓은 초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곡이 진짜 멋있더라고. 계고기는 맛있나? 그리고 이제 고기 거기 이제 사슬릭 고기 나오는 것도 나오고 양꼬치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요 마을 한번 가서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풍경을 되게 아름답게 찍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나오는데 걔가 원래 양궁을 했던 애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주승이가 그래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여자애한테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조언을 한답시고 이런 작은 곳에 있지 말고 좀 넓은 곳으로 가라고 뭐 그러면서 그 넓은 곳의 역할을 하는 데가 한국이더라고.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이런 위치로 왔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작은 영화다. 근데 이미 뭐 출비에서 다들 봐가지고 뭐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가 없네. 이것도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렇지 작은 코미디 그냥 우당탕탕 하는 영화죠. 재미없게 소개했어. 왜? 봤어요? 재밌게 봐. 안 봤어. 개떡같이 설명해도 아름답게 보라고.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없는 것 같아서 슈퍼커브라는 작품 얘기해 볼게요. 네. 이게 그냥 여고생의 성장 이런 이야기야. 학원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1화에 나오는데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1화 제목 자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년가 그래. 뭐가 없냐면은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뭐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쓸쓸하게 그 도시락을 흰밥을 가득 채운 도시락을 레토르트를 하나 챙겨가지고 등교를 하는 게 나와. 네. 그래놓고 학교에 갔더니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다가 오르막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교 가는데 보니까 어떤 애가 스쿠터를 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충동적으로 그 오토바이 점에 가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요.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싼 걸 구매해. 그래도 어떻게 돈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너무 비싼 게 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저씨가 자 10,000엔에 줄게. 10,000엔이 어디 있어? 10만 원? 응. 와 엄청 싸게 줬네. 그래서 바로 샀어. 근데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싸냐고 물어봐. 그때 사람을 셋이나 죽인 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야 그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약간의 유머가 이제 섞여 있긴 한데 그래서 얻은 그 스쿠터가 이름이 혼다에서 나온 슈퍼커브인 거야. 맞아.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약간 협찬 받은 거 아닌가 이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혼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스쿠터가 생기고 오토바이에 더 가까운데 바이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 바이크가 생기면서 이 세계가 넓어진 거야. 어떻게 넓어져 가냐면은 처음 가보지도 못했던 마트에 갈 수 있게 되고 그 마트에 가보니까 이렇게 싼 물건이 있었네. 이렇게 하고 구입을 하게 되고 오늘 안 가본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세계가 넓어져 가. 심지어 그 반 안에 완전 그 슈퍼커브 매니아가 있었어 여자애가. 얘랑도 되게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게 된다. 그런 식의 성장물인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보치 더 락이 처음에는 좀 떠올랐어. 그러니까 보치 같은 애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아이는 아니었어. 그 사교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혼자 막 안으로 이제 파고들고 막 수그러들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얻은 순간 뭔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바이크의 매력 자체도 많이 부각을 시켜요. 이 슈퍼커브가 이제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라든지 그 친구 매니아 소녀 같은 경우는 이 슈퍼커브로 후지산을 등반하겠다는 목표를 막 실현해보고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결국 이제 친구도 몇 명 더 사귀고 그런 거 있죠. 이게 49cc는 면허가 없어도 우린 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른 원동기 면허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30km로 달리다가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50cc 넘을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면허증을 따고 조금 더 속력을 내서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런 거야. 가마쿠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딱 그런 거 있죠. 너무 이제 흥분한 상태가 어디도 가도 어디 하다가 열이 나네. 그래서 못 간다. 아이고.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못 간다고 선생님한테 했어. 근데 10시쯤 되니까 열이 내렸어.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스쿠터 타고 가겠지. 그 바이크를 타고 그 먼 데까지 이제 가는 그런 여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성장처럼 보이고 굉장히 재밌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자체도 그냥 어떤 그런 청춘의 의미가 되게 센 것 같아. 슈퍼커브 자체, 이 바이크 자체가 그 푸카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 어떤 작은 세계에서 단지 보치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점 이상으로 뭔가 또 벽을 하나 깨가는 듯한. 그래서 보치 더 락은 사실 코미디잖아. 이 작품도 사실 코미디 요소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누구나의 성장처럼 느끼게 그걸 만들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뭐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에서. 우린 또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걸 하면은 뭐 커피 머신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뭐 선생님이 바빠서 그걸 뭐 차를 뭐 대여를 못 해줘서 못 가져와. 얘네 가가지고 또 그걸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 그려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봤어. 이거는 정말 흐뭇하게 볼 수밖에 없는 애니인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네. 닭강정 냄새가 너무 코를 간지리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네. 자 오늘 한 거 정리해 볼까요? 네. 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조명가게, 그다음에 일드 키사라즈 캐치아이, 자 영화 나의 올드오크, 데드 돈 다이, 레디오 하나, 다오렌의 결혼. 왜 이렇게 영화 많이 했니? 그래서 한 애니메이션 슈퍼커브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정말 중구난방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게 좋은 거지. 하나 고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봤고 네. 다음화 예고하겠습니다. 다음화는 쿠팡 플레이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제 먹었어요 살짝 소개도 했던 베두나 주연의 가족 계획. 지금부터 주목. 자 이제 주목 아니야? 그렇지. 자 이제 주목이가 딱 먼저 해야지. 딱. 그거 할게요. 네. 미리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6부작이라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 봐요. 그 쿠팡 싸잖아. 배달 시키시는 분은 다 가입하지 않나 그거? 그거 다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약간 아마존. 와우 같은 회원은 거니까. 무조건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쿠팡 그 싼 거를 우리 정 과장 동생 거를 다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그지들이야? 가입해. 고마워요 정 과장님 동생.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 마음이 급해.